제가 영상 하나 녹화를 했는데 너무 주저주저 떠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녹화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음, 제가 작년까지 외항사 승무원으로 일을 했는데, 외항사 승무원을 어떻게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외항사 승무원이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어떤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지, 또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비행을 시작하게 되는지, 비행 일은 어떤지, 그리고 퇴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여행 다닌 거 굉장히 좋아해서 비행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타본 것 같아요. 대학생 때도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정말 되기만 기다리면서 여행 가고,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또 수업도 목요일에 아마 대출해버리고 목금토일 베트남도 이렇게 갔다 오고 가까운데 그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여행 다니면서 한 번도 정말 승무원들이 우리나라 항공사 승무원하고 그리고 외국 항공사 승무원하고 되게 성격이 다르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었지, 내가 승무원? 이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에 일하던 그 직장에서 퇴사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일한 원무 중에 이제 구인구직하는 웹사이트에서 보고 있는데 중동 항공사에서 채용한다는 공고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제가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될 거란 생각도 못 해봤는데, 자격 요건을 보니까 사실 제가 부족한 거? 그건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영어 커뮤니케이션 됐고, 서비스업에서 종사했었고, 또, 키가 보통 160cm 이상이면 되더라고요. 요새는 많이 낮아져서 158, 159 정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리치라고 하죠. 팔을 뻗었을 때 몇 센치 정도 되는 거? 그거만 되면 되는데 보통 한 159 이 정도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조금 큰 편을 선호하긴 하죠.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승무원에 대한 정보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생각 없이 학원을 알아보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학원비가 100만 원이 아마 100만 원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들어가서 우선은 이제 사실 엄마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직장을 다 오래 다니지 못하고 금방 관두니까 하나라도 제발 꾸준히 해봐라. 너는 왜 그렇게 하나 오래 끈기 있게 하지 못하냐. 너 이번에도 또 하다가 금방 관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을 금방 관두던 말던 우선 너무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랑 진짜 여러 번 싸우고, 내가 진짜 이건 해보고 싶다 해서 엄마가 이제 학원비 내주시고 결국 학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학원 들어가서 관련 카페들 가입하고 하면서 그룹 스터디를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학원 수업은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딱 한 번. 왜냐면 저는 학원 수업이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분위기도 너무 딱딱하고, 사실 거기도 굉장히 프리하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되게 엄청난 막 경쟁심이 느껴지는, 저는 그런 분위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학원 수업은 한 번 가고 그룹 스터디를 갔는데 정말 좋은 정보를 너무 많이 얻었어요. 외항사나 뭐 국내 항공사 준비하면 무조건 막 그룹 스터디 가라 하는데, 물론 혼자 공부해도 괜찮지만 그룹 스터디 가서 이제 뭐 더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장점은 우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래 준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담 같은 거 듣고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대략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너무 카더라가 많아요. 그 항공사는 어떻더라, 이 항공사는 어떻더라, 뭐 금방 돌아온대더라, 뭐 등등 진짜
되게 괜히 면접도 보기 전에 되게 많이 불안해지고 더 막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부담스럽게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스터디 사실 3-4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빼먹을 거 더 많이 빼먹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돼서 그 점도 또 같이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도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고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외항사를 한 번 시험 보고 한 번에 합격한 케이스인데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정말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 그래서 다들 쉽게 승무원 준비 시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도 정말 많이 들거든요. 면접에 1차 뭐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 회사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사진들, 뭐 규격 사이즈도 항상 달라서 다시 찍어야 되고 또 항공사마다 원하는 이미지가 달라서 뭐 예를 들면 중동 쪽은 사실 진한 화장 그리고 좀 조금 튀는 빨간색이나 빨간색 뭐 립스틱이나 빨간색 유니폼이나 이런 걸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뭐 합격 1차 뭐 2차 3차 합격 발표가 나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 항공사들도 있고 아예 발표가 1년 있다가 나는 항공사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신과의 싸움, 인간 막 거의 인간 승리다라고 해야 항공사 합격하면. 저희 항공사는 그렇게 오래 걸린 편은 아닌데 그래도 준비하면서 사람들 얘기 듣고 또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힘들게 하더라고요. 1차 서류 전형은 다 합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가서 5명, 6명 이제 그룹으로 들어가서 학원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그 면접이 처음 2차죠. 이제 1차 서류 합격하고 2차 면접이었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서비스 산업에서 이제 일해본 경험이 있느냐, 어떤 게 힘들었느냐, 뭐 보통 일반적인 질문들이 또 자기가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면서 만났던 가장 까다로웠던 손님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대처하였느냐. 사실 이런 질문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대한 답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겪었냐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demanding customer라는 말을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demanding 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을 조금은 깎아내리는 표현이라고 해서 special customer 혹은 뭐 unique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좋은 방향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아마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종사했던 경험을 물어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카페에서 근무했던 거, 또 통역일 했던 거, 통역일 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났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그 당시에 서비스를 하면서 중요한 거를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 서비스를 하면서 중요한 일들 꼭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인드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준비해갔던 답변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런 전형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리를 다 해서 답변을 다 외워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항상 준비한 게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준비한 답변들을 이 질문에 껴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대답해 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고객들이 원하는 걸 잘 알아주는 거 그리고 그래서 항상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 항상 웃을 수 있는 거 고객 앞에서 웃을 수 있고 또 여튼 그런 게 되게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면서 힘든 거 어떻게 처우를 했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지금 자신이 준비하는 항공사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
기본적인 거 뭐 그 회사의 모토라든지 대충 알아가셔서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2차 면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지나 또 영어 실력, 영어 발음 그런 걸 보지 대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어느 항공사를 준비하냐 따라서 2차하고 3차 면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차는 사실 어렵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합격했고 정말 너무 예쁘고 진짜 아나운서 할 것 같은 분들도 진짜 많이 오시고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3차는 3차에 아마 면접이 2개인가 3개 정도 진행이 네 3개가 진행이 됐어요.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아마 토요일인가로 기억을 제가 하는데 토요일 아침 이제 9시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머리 이제 세팅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보통 그 면접을 가게 되면 다들 헤어샵도 가고 또 유니폼도 준비하고 하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했죠. 제가 어떻게 그루밍을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헤어샵을 가서 헤어를 받고 그래서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저도 화장을 대충 하고 6시까지 헤어샵을 가서 준비하고 8시 정도에 이제 그 학원으로 가서 면접이 진행됐던 학원에 가가지고 면접을 시작을 했어요. 9시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되게 조금 평소에 진행됐던 면접들하고 다르다고 제가 느꼈어요. 저는 물론 처음이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는 1대1 스몰 토크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오신 외국인 분들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떤 걸 그때 물어봤냐면 사실 1차하고 2차에서 크게 질문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달랐던 게 Why do you want to become a flight attendant? Why do you want to become a cabin crew? 왜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승무원이 돼야만 하는 이유, 혹은 될 수 있는 이유, 뭐 이 회사에서 나를 뽑아야만 하는 이유. 보통 우리 외국계 기업이나 뭐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죠. 준비하면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질문들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질문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였고 영어를 이제 조금 하신다면 대충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얘기했던 건 그래서 그때 대답했던 게 아마 어려서부터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열정이 있었고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여행을 되게 많이 했다. 여행을 하면서 승무원이라는 일에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나는 처음에는 내가 자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이번에 우연한 기회로 이 항공사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 정말 너무너무 내가 원하는 직업이랑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나는 뭐 서비스업 분야에도 종사를 오래 하였고 올해는 아니지만 여러 서비스업 직종에 종사를 하였고 그래서 그만한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으니 너희가 나의 그 잠재력을 알아봐 줬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각자 얘기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되게 오래 준비한 분들은 나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정말 너희 회사 채용이 나기만을 기다려왔고 너무너무 승무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자기 간절함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실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뭐 되게 예뻐야 된다. 사실 저도 예쁘지도 않잖아요. 근데 외적인 거 정말 많이 본다고 하는데 외적인 거 물론 보는 것 같아요. 면접을 하면서 느꼈던 거 보는데 말할 때 태도랑
또 영어를 할 때 이제 외국에서 일해야 하니까 얼마나 약간 내추럴하게 뭐 발음이 내추럴하기보다는 이제 상대방과 얘기하는 뭐 태도나 그게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왜냐면 그 면접관하고도 저하고 처음 보는 사이니까 그런 게 보이잖아요. 뭐 어색함이 없는지, 또 제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비행기에서 승객들한테 대할 때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면을 더 보는 것 같아요. 또 항공사들마다 사실 원하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원했던 항공사에 떨어지더라도 좌절하실 게 없던 게 그 항공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다만 그냥 원하는 이미지와 달랐을 뿐인 거예요. 제 생각엔 이 항공사는 조금 물론 되게 세 보이는 사람들이 채용도 되었는데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미지가. 근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착해 보이고 말투가 좀 그렇게 중동항공사하면 기본적으로 되게 막 엄청 외향적이고 리더십 있고 이런 걸 원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들 자기 의견, 자기 주장 내세울 수 있는 분들이긴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면접이 그룹 디스커션이었어요. 그래서 5-6명 정도? 아마 조금 7-8명 정도 됐나? 둥그렇게 모여서 면접관이 질문 하나를 얘기해 주시면 그때는 What was your favorite country to travel? 여행하기에 가장 좋았던 나라, 여행하면서 좋았던 나라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리더십, 중동하면 리더십 외향적이다. 이거 너무 막 강박이 생겨가지고 Can I start first? 이러면서 뭐 May I start? Can보다 또 하나 알으셔야 될 게 제가 좀 여기서 실수를 했는데 Can I 보다도 May I 혹은 Could I 라는 어찌 보면 조금 예의 바른 표현으로 보통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May I start first? 그러면은 이제 그 그룹 디스커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대답하죠. Yes, of course 막 이러고 옆에서는 뭐 definitely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대답해주고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게 또 면접관 입장에선 저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옆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를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대답한다고 해서 그 사람 차례가 아니라 그걸 봐주고 들어주고 또 대답해주고 반응해주는 것까지 면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May I go first? 이러고 My favorite country is Switzerland 이러면서 제 여행을 하면서 스위스에서 뭐 사이트싱 같은 거, 뭐 뷰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그 스위스의 뭐 네이처, 자연 환경 같은 거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다른 분들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면접 보기 전에 항상 다들 얘기했던 게 나대지 마라. 다른 사람 말 끊지 마라. 너무 말 길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정말 누가 정말 그렇게 할까 했는데 꼭 있더라고요. 진짜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모두가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분 한 명이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정말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막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얘기하게 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이제 얘기할 기회가 없던 분들한테는 면접관이 따로 이제 질문을 해줘요. What about you? 하면서 너는 어땠고 혹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질문도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따로 얘기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룹 디스커션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거나 한 2-3번째에 껴가지고 That sounds amazing. I think you went to a really nice place. 이러면서 바로 자기 거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So in my case, in my opinion, 제주 Island was my favorite place to visit. 사실 여기서 제주 아일랜드는 안 되겠구나. favorite country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근데 저희는 질문이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다른 그룹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성 인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고 중동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준비해가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사실 거기서 막 똑똑한 사람, 진짜 여성 인권 뭐 단체에서 일했던 사람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역시 또 말하는 태도, 뭐 대화가 흘러가는 방향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 여성 인권도 뭐 남자와 동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길게만 풀어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사실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면접을 또 이번 면접은 그 당시 그 면접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정말 너무 저는 슈퍼스타 K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제 면접 본 사람들 모두가 한 그 방에 모였어요. 아마 로비였던 것 같아요. 로비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내가 이름을 부를 거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가 해서 이름을 부르는데, 저희 생각했던 거 그거였죠. 당연히 이름 부르는 사람이 합격이 됐구나. 그래서 내 번호가, 이름도 또 번호 순서가 있는데 번호 순서 또한 랜덤하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막 심장이 뛰어서 죽을 뻔했는데, 이름이 결국 불렸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났구나. 나 이제 준비하면 안 되겠다. 그냥 엄마 말대로 일해야겠다. 다른 일은 양보해서 해야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름 불린 사람들, 1층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떨어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미안해. 너희는 우리 함께 할 수 없게 됐어. 집에 조심히 가렴 이렇게 하고 저희가 붙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 100명, 120명 정도까지, 처음에 출발이 2000명이 넘었었는데 100명 정도까지 추려졌고, 이제 마지막 면접만을 남겨뒀어요. 그 마지막 면접은 바로 다음날 진행이 됐어요. 마지막 면접은 아니다. 네네. 바로 그 다음날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두 분이 계셨어요. 외국 여자분들, 서양인이었던 것 같은데 서양인들 두 분이 계시고, 이제 제 차례가 됐을 때 저 혼자서 들어갔죠. 전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게, 정말 철판 깔고 당당하게 얘기하자. 당당하게 얘기하고 할 수 있으면 좀, 되게 면접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되게 뒷번호였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딱딱하게만 얘기하지 말고 한국은 어떠니 하면서 저도 시간 되면 질문을 하자, 나도 질문하자 한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면접에서는 크게 질문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면접 보면서 질문했던 것들. 특히 또 이번에 그 질문에서는 항공사에 대해서 아는 거 물어보셔서 뭐 외워갔던 거 대충 얘기했고, 모토나 그게 왜 나랑 맞는지 이런 부분 얘기했었고, 그리고 키 재고 그랬던 것 같은데, 키를 재면서 제가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키 잴 때도.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더 어드 할 거 있냐, 더 말할 거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 있냐 할 때, 뭐 한국에 처음 방문이냐고, 서울 여행할 시간 있었냐고 그런 거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돌아다녔다고. 그래서 이번에 면접 끝나고 기회 되면 꼭 서울에 뭐 경복궁이나 내가 뭐 이렇게 추천해줄게, 이런데 꼭 들러봐, 정말 너무 어메이징하다고 얘기해주고 나왔죠. 사실 저는 홀가분했어요. 조금 질문에 좀 대답이, 제가 말이 막 얘기할 때 여기저기 막 천장 쳐다보기도 하고, 지금도 그러는 것처럼 생각할 때 자꾸 막 동작이 좀 어색하게 가거든요. 그랬던 부분도 계속 신경 쓰였고, 대답도 너무 막 주절주절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와, 진짜 끝나고 나서 면접 결과 기다리는데 한 3주? 4주? 사실 그 다음 주, 다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계속 발표가 안 나고 미뤄지는 거예요.
정말 그 그룹 채팅에서 정말 죽을 것 같았죠. 사람들이 오늘 날 것 같다, 내일 날 것 같다, 내일 날 것 같다 하면서 기다리고, 결국 한 대 정도 있다가 알바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오늘 이제 정말 날 것 같은 날이었어요. 근데 안 나는 거예요. 10시, 11시까지. 진짜 나 떨어졌구나. 왜냐면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있잖아요. 이제 이메일 받았다고 오는데 나는 안 오는 거예요. 떨어졌구나. 와서 집에 가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음식 막 다 차려가지고 먹고 방에 가가지고 진짜 너무 우울한 거예요. 울음도 안 나올 정도로,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우울한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는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정적일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 준비 과정이. 그런데 새벽 1시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합격했다고.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됐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앞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 등등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진짜 밤새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친구들 다 전화하고 가족들 다 전화하고 그 다음날 또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해서 또 얘기하고, 왜냐면 정말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에 막 같이 울어주기도 했고 이랬거든요.